이제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장부에 기록하는 게 메인은 맞아요. 지금 이게 메인은 맞는데 이 기록을 회계 원리에 맞춰서 기록을 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 회사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이제 하는 것들도 생산을 해낼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건데 우리 회사와의 이해관계자가 이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회계 종류가 나눠지게 돼요. 자, 그럼 이 회계는 먼저 재무회계가 있는데 이 재무회계는 우리 회사의 외부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게 우리 재무회계예요. 재무회계. 그리고 세무회계, 관리회계는 내부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 목적이 우리 관리회계고, 그리고 세무회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유용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하는 게 우리 세무회계예요. 장준희 씨 어디 가세요? 자, 먼저 수업하실 때 지금 국비 지원 받으시는 분 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 쉬는 시간 10분대 하고 그 외 나머지 시간대에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카드 결제, 본인 명의 카드 결제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수업 안 듣고 부정출결로 노동부에 병원 가가지고 학원 왔다고 체크하고 병원 갔다가 걸려가지고 수업료에 2배인가 3배 물리고 카드는 몇 년간 사용 못하도록 맡기신 분들도 있어요. 그 카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쿠피 지원 받으시는 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재무회계가 지금 외부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재무회계라고 했는데 이 외부 이용자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자, 우리 채권자나 아니면 우리 주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채권자나 투자자 있죠? 이런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돈을 대출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 1년 동안 얼마나 버는지 뭐 소득증명원이나 원천지수 영수증 가지고 오라고 하죠. 그리고 뭐 내 재산이 얼마 있는지에 대한 것도 파악을 해서 나한테 돈을 빌려줄 대출 한도나 아니면 금리 이자 같은 게 나오게 되죠. 그럼 지금 법이 인격체라고 말하고 우리가 눈에는 시초로 보이지 않는 법인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려고 하면 당연히 은행도 우리한테, 그 법인한테 그럼 너 1년에 얼마 버는데, 그리고 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데 이걸 물어보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재무회계는 이 채권자에게는 우리 회사가 얼마씩 벌고 그리고 얼마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정보를 생산을 해서 그 은행 채권자들에게 제시를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정보를 이제 작성할 수 있도록 원리를 맞추는 거고, 혹은 지금 우리 반에도 뭐 주식 하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그럼 주식 하실 때, 자, 일단 먼저 주식 하시는 목적이 뭐죠? 혹시 시세 차익 목적으로 하시는 거면 사실 그건 노름이에요. 노름. 원래 주식을 하는 거는 이 기업을 운영을 해서 기업의 이익을 분배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하는 배당받기 위해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지, 너 사업의 아이템이 좋네, 이걸로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나에게 그 나의 지분율만큼 배당을 해다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처럼 내가 이 집을 샀을 때보다 팔았을 때 더 많이 받으면 당연히 좋은 거죠. 시세 가치는 그렇게 봐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전두엽이 좀 작아서 노름을 좋아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국민 주식하는 비율은 매우 높아요. 그래서 시세 차익 목적으로 하는데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식에 투자를 하면 이 투자할 때에 이 회사가 어떤 재정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어떻게
돈을 벌어왔는지에 대한 내용 정보를 알아야겠죠. 그럼 그런 정보도 생산해 주는 게 재무회계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같이 제일 오랫동안 할 게 이 재무회계를 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교재 드린 것도 재무회계 편이다라고 적어서 드렸죠. 자, 그럼 이 관리회계는 내부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라고 했는데, 이 내부 이용자는 우리 회사의 기업의 의사결정 권한자예요. 권한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는 게 관리회계라는 거예요. 그럼 기업의 의사결정 권한자라고 제가 표현하는 건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냐면, 자, 우리 관리회계하고 우리 원가회계는 서로 다른 이야기예요. 원가회계하고. 자, 원가회계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자, 원가회계하고 관리회계하고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이 보드마카를 100원에 사서 500원에 팔 거라고 볼게요. 자, 그럼 저는 이걸 100원에 사서 500원에 팔면 여러분들이 소비자라고 봤을 때 이게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사서 사용을 하시게 되겠죠. 500원 정도에. 그럼 저는 400원의 이익을 남길 거예요. 그러면 저의 보드마카 원가는 100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보드마카를 여러분한테 팔려고 사오는데 사올 때 택배비가 2,500원 드는 거예요. 그럼 전 보드마카 돈 100원하고 택배비 2,500원을 하면 2,600원이라는 돈이 들겠죠. 그러면 제가 이 보드마카를 사는데 들어간 원가는 얼마죠? 2,600원이 되겠죠. 저는 이거 사는데 2,600원이 든 거예요. 그럼 2,600원에 들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 보드마카를 500원에 팔까요? 그럼 저는 여러분의 기부천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저는 400원의 이익을 남겨서 3,000원에 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원가회계라는 건 얘가 2,600원이다라고 계산하는 것까지 원가회계예요. 그런데 이걸 400원의 이익을 남겨서 3,000원에 팔면 여러분이 살 거냐? 여러분은 대체제를 찾겠죠. 보드마카 말고 다른 걸 찾아서 분필을 쓰거나 이렇게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 신경 쓰는 건 관리회계예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넘어가서 제가 이 보드마카를 파는데 택배비 2,500원인데 100개를 사도 2,500원인 거예요. 택배비가. 그럼 100개를 샀을 때 2,500원이면 보드마카 가격 한 개에다가 100원에다가 택배비를 2,500원에 100원 나누면 25원이겠죠. 그렇게 되면 125원이 원가가 된다까지가 원가회계예요. 그럼 난 이제 여기에서 기존하고 똑같이 400원의 이익을 남겨서 525원에 팔 것이냐, 아니면 375원만 남겨서 500원에 팔 것이냐. 그러면 이 투자했던 2,500원에 대해서 회수할 수 있는 지점이 언제냐. 그런 걸 우리 손익분기점이라 그래요. 본율치기 하는 거. 그런 걸 계산해서 기간이 오래 걸리면 사업하겠다, 안 하겠다. 이거 결정하는 게 관리회계예요. 그런 데이터 값을 주는 거예요. 제가 방금 100원, 1,000원 이야기하고 있었죠. 근데 여기에 06개만 붙이면 이게 이제 억이 되고 1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관리회계 쪽에서는 이게 매우 큰 투자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하는 게 관리회계예요. 그래서 이 관리회계라는 건 우리 내부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회계는 원래 궁극적으로는 미래에는 세무회계를 할 거예요. 세무회계. 왜냐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유용한 정보 준다는 건 우리는 그 소득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는 법인세라는 게 있죠. 혹은 부가가치세 신고라는 게 있고 원천징수도 해야 되는 거고,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의해서 거기에 의해서 얼마 벌었다, 얼마 줬다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국가에 신고도 할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우리나라 세금 제도는 우리 국세기본법이라는 게 있는데, 국세기본법에서 우리 사업자들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라고 해요. 그래서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벌금이나 징벌 효과를 가하게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세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국가가 너 얼마 내? 라고 말해주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러고, 신고를 안 하면
자기들이 계산해 주면서 사람이 숨통이 막히도록 만들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세무회계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재무회계는 지금 내용에 대한 정보가 과거 지향 정보예요. 과거에 우리가 돈 얼마 벌었었어. 지금 현재 내가 돈 얼마 빌려왔어. 빌려올 거야. 돈 벌 거야. 이런 정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물건 팔아서 돈 얼마 남겼어. 이런 정보가 들어가 있고, 관리회계는 과거 정보로 미래 지향 정보를 생산을 해요. 미래 지향 정보를. 그리고 세무회계도 우리 과거 지향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얼마 벌었으니까 얼마 세금 낼게요. 일단 벌어야 세금 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신 분 있으시면 2019년도에 돈 얼마 벌었으니까 5월달에 세금 얼마 낼게요. 그리고 법인들 3월달에 법인세 신고한 거 2019년도에 얼마 번 거니까 올해 3월달에 얼마 벌었으니까 낼게요 라고 서식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전부 다 과거 지향 정보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시험에 나오니까 설명드린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가 좀 쪼잔하게 나와요. 쪼잔하게 나온다는 게 말장난을 좀 써요. 예를 들면 우리 회계랑 외부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다. 그럼 맞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외부 이용자가 붙으면 그러면 재무회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쪼잔하게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한글 잘 봐야 돼요. 회계는 우리 기업과의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전부 다 회계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외부 이용자라고 콕 집으면 재무회계고, 우리 내부 이용자 혹은 의사결정 권한자에게 유용한 정보면 관리회계고,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면 세무회계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셔서 시험에 나오면 실수가 없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